자, 이제 아서가 냉장고에 들어가고 저는 좀 죽으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엔. 근데 음. 냉장고에 들어가서 저게 죽어지나? 금방 문 박차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한국 처음에 이 장면을 영화관에서 볼 때,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해서 난 너무 이렇게 거리감이 느껴져서 참 너무 궁상 맞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보면서 들긴 했거든요. 요 장면이 원래는 대본에 없었대요. 아, 그래요? 네, 호아킨 피닉스가 촬영하면서 좀 이렇게 즉흥적으로 제안을 한 거라는데 토드 필립스가 용인을 한 거죠. 근데 뭐 호아킨 피닉스가 하겠다는데 지금 조커 그 자체가 맞아. 되어버리는 호아킨 피닉스가 하겠다는데 뭐. 그걸 피닉스는 좀 연기하고 힘든 있는 배우일 것 호아킨 같아요. 피닉스라면은 아니 어. 그걸 연기하고 있는 호아킨 피닉스라면은 그냥 들어줘야 될 것 같아. 야, 그냥 하겠다는데 무서워서라도 그냥 해야 근데 될 것 같아. 저 호아킨 배우가 피닉스. 좀 힘들 것 같긴 한 게, 그러니까 어떤 배우인지 모르겠지만 성격이 어떤 배우인지, 호아킨 피닉스가 원래 자기는 리딩 안 한다. 배우들끼리 이제 촬영 전에 리딩 자기는 안 할 거다 막 이랬었대요. 그래서 로버트 드니로가 나는 리딩은 꼭 해야겠으니까 데려오든지 해라 뭐 이래서 좀 둘이 서로 갈등이 있다가 결국 리딩을 하고 영화 촬영 시작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 들으니까 약간 현장에서 지 맘대로 하는 배우 분류인가? 아, 조금 힘들겠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호아킨 피닉스가 좀 까다로운 배우라고 좀 유명하긴 해요. 뭐냐면 호아킨 너무 피닉스가 싫다. 영화를 하겠다고 해놓고 촬영 몇 주 전에 안 하겠다라고 말한 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영화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2주 전인가 펑크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촬영 2주 전에 펑크낸 거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잖아요. 이게 근데 어떤 호아킨 느낌이냐면요. 피닉스 네. 2주 전에 펑크 냈다 하는 건 배우한테 맞춰서 의상, 피팅, 분장 다 맞춰놓고 안 하겠다 한 거예요. 이게 진짜 시간적으로도 돈적으로도 진짜 쉽지 않네. 그러니까 본인 위약금만 물면 된다는 건가? 돈이 많으니까? 좀 어려운 배우긴 하네요. 사운드 팀한테는 아무 상관없는 얘긴데 후반 사운드 와. 팀한테는. 내일 아니다? 내일 아니다. 크랭크에는 아직 안 들어갔대? 그럼 좀 이때쯤 하반기 때 들어오겠네. 개꿀. 진짜 너무하네요. 우리 같이 이렇게 영화 하나 만드는 사람들끼리. 우리 원팀 아니었어요? 사운드 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원팀 아니야? 세컨드 팀. 아이씨. 사실 글 쓰는 사람한테도 상관없잖아요. 있죠. 양양님 뭐 상관이 왜 입장에서도 없어. 미친 거 아니야? 와, 너무 상관이 배우가 없어. 달라지니까? 왜냐면은 배우가 달라지니까? 아니 배우가 투자를 끌어오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네. 한국에서는 그 배우가 투자됐기 때문에 투자가 되는 시장이잖아요. 근데 그거 메인롤을 맡은 배우가 갑자기 안 하겠다고 빠져버리면은 그 투자 다 받은 거 어떡해? 투자들 갑자기 돈 빼면 어떡해? 큰일 나는 거죠. 그거는. 근데 그 위약금을 어떻게 쓰려나 호아킨 피닉스는? 내지 않았을까 호아킨 그냥? 피닉스 낼 수도 있고, 근데 호아킨 피닉스 자체가 워낙 그 자기 주관과 뭔가 이 자아가 너무나 확고한 캐릭터여가지고 좀 어렵긴 했을 거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원래 호아킨 피닉스가 자기 영화 들어가기 전에 그 얘기를 많이 한대요. 나 하기 싫다고, 나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못하겠다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옆에서 여자친구 있죠? 그 루니마란가요? 젊은. 맞아. 여자친구 엄청 루니마란가? 달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젊은 여자. 이름 기억 안 나. 여자친구 엄청 달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 해가지고 뭔가 주위 사람들이 할 수 있어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맞다, 근데 어쨌든 그가 들어가기만 하면은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연기는 보여주잖아요. 대체할 맞아. 수 없는 어떤 연기를 보여주기 때문에 참
많은 감정이 드는 배우입니다. 대단한 배우죠. 아무튼 근데 근데 그냥 조커에서는 오케이. 네. 아무튼 말씀하시죠. 조커에서는 연기를 아주 잘 해냈고 성공적으로 너무 뭐 잘했어. 2까지 지금 촬영을 마쳤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한번 연기를 맡으면은 너무나 지독하게 하고 그 에너지를 정말 밑바닥까지 없는 에너지까지 다 긁어내서 쓰는 사람 같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 배우를 이해해보고자 한다면은 한 편의 영화를 찍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스스로 좀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음, 들어요. 왜냐면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번 무언가 일을 할 때 필요 이상의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사람, 대충 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시도 자체가 어려워요. 굉장히 큰 맘 먹고 해야 돼. 근데 조커 같은 연기를 선보이려면은, 조커의 호아킨 피닉스 같은 연기를 선보이려면은 정말 많이 두렵고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의 연기를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화 얘기를 쭉 이어나가자면, 그래서 음, 그 병원에서 이제, 정신병원이 아니죠. 냉장고에서 갇혔다가 깨어나면 음. 전화가 오죠? 맞죠? 아침이죠. 네. 어, 새벽에 나왔겠죠? 머레이쇼에 바로 나왔을 가서, 수도 있고. 머레이쇼에서 와가지고, 당신을 좀 캐스팅하고 싶다. 음, 쇼에 나와라. 너의 동영상이 인기가 좋다 해가지고, 오케이, 콜 해가지고, 좋다라고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아서가 자기가 도대체 어떻게 태어났는지, 자기의 진짜 아빠, 엄마, 자신의 근원지가 무엇인지 찾으러 정신병원으로 갑니다. 음, 응. 근데 이때 버스 타고 이동하는데 버스에서 정중앙에 앉아 있거든요. 이 뭔가 음, 자기의 내면이 점점 확고해지고 있는 것 같은. 왜냐면 이전에 버스에서 되게 사이드에서 앉아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꽉 차 있고 되게 소외되어 있는 듯한 음, 느낌이었는데 이때 이동하는 아서플렉은 되게 뭔가 어느 정도 자기 확신이 차 있는 듯한 느낌. 맨 이죠. 처음에 음, 스토킹할 그래서 때는 그 건너편 칸에 있었잖아요. 음, 음. 맞아요. 언제나 사이드였던 인물이 점점 음, 뭔가 자기 인생에서 주인공이 되는 듯한 느낌? 중심으로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음, 병원 기록을 살펴보러 갔더니 그 기록에서 그 기록을 보여주는 남자가 내용이 좀 너무 그러니까 안 주려고 했는데 아스플레이 그걸 빼앗아서 또 도망치게 됩니다. 또 마구 이제 음, 내려가는데 마구 달리다가 병원 계단으로 가가지고 계단을 또 마구 내려가요. 엄청 막 내려가는데 그리고 내려가고 나서 책을 펼쳐보니 자기는 입양하고 자기 어머니가 음. 자신을 학대했고 토마스 웨이는 자신의 아버지도 아니고 우리 엄마도 내 엄마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어, 남들이 했던 음, 말이 다 진짜였던 거를 알게 되죠. 맞아. 음, 자신이 자신이 생각했던 완전히 것들이 다 맞아. 부정당하고. 음, 그래서 자기의 맞습니다. 어떤 물리적인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토마스 웨인에게도 거절당하고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부정당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근원, 나의 출신이 사실은 그냥 없구나. 알 수 없구나라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자기의 출처를 알게 되고 그 본성을 깨닫게 되는 순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때 계단의 미장센이 좋은데 계단을 전부 빨간색으로 칠해놨어요. 이 음, 복도의 계단을. 근데 저는 이 조커에서 빨간색이 이 조커라는 영화에서 빨간색이 아서플렉의 본성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커라는 캐릭터를 그냥 상징하는 색 같아요. 그래서 이때의 계단의 색깔도 빨간색으로 칠한 게 그러한 이유에서 이미지로서 이 인물을 표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 물어보거든요. 이 병원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모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인가요? 근데 이제 어머니 자료를 찾아주는 사람이 뭐 범죄를 저질렀거나 미쳐서 일반 사람들한테 위협이 되면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이 아서플렉이 처음 본인 상담하는 곳에 갔을 때 그 상담하는 사람이 뭐 병원에 있었을 때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왜 그 병원에 들어갔던 거 같냐고. 그러니까 나야 모르죠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아서가. 근데 여기서 질문하는 게 본인에 대한 본인이 왜 병원에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도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모든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야만 들어오는 것인가, 아니면 문제가 있어야만 들어오는 것인가를 확인하는 장면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학대를 당한 게 좀 정신적으로 피해가 커서 들어온 걸 수도 있고, 그게 성인이 돼서까지 영향을 끼쳐서. 학대를 당한 게 원인은 되는데 성인 상태에서 들어온 거는 어쨌든 원인은 그거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기 때문도 맞는 것 같고, 전체 다 맞는 이유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다 이제 보고 나서 막 엄청나게 웃죠. 막 미친 듯이 웃는데, 그게 어떻게 병이 또 보면 도진 거죠. 자기 인생을 스스로 웃는 것처럼 진짜 웃기다. 너무 비극적이어서 너무 웃긴 거야, 그 자체가. 그러면서 이제 섞인 거죠. 떨어지는 비를 맞으면서 뭔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때 마지막 방점을 찍는 것이 옆집 여자잖아요. 망상에 빠져가지고 옆집 여자 집안으로 들어오는데, 그 여자와 함께했던 그 행복했던 순간들이 모두 자신의 망상이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그 옆집 여자가 자신의 머리를 손가락 총으로 쏘는 그런 플래시백이 딱 나오는데, 이때 그 장면이 표현하는 게 뭐랄까, 제가 그 일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서플렉의 망상은 자기가 이 스스로에게 품고 있는 아주 신락 같은 마지막 희망이거든요. 근데 그 희망이 사실은 전부 다 가짜였던 거야. 토마스 웨인도 내 아빠가 아니야. 우리 엄마도 내 엄마가 아니야. 오히려 날 학대했어. 그리고 옆집 여자도 날 사랑하지 않고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해. 그러니까 내가 이 사회로서 완벽하게 버려진 거죠. 그래서 이 망상 자체가 그냥 웃긴 거죠. 자기의 어떤 걸어온 이 궤적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자기의 진짜 본성을 인정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완전히 각성해가지고 바로 이제 다음 장면에 가면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에게 말을 하면서 어머니를 죽입니다. 그래서 그때 좀 말하잖아요. 충격적인 것 같아요. 난 내 삶이 비극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개 같은 코미디다라는 대사를 이제 치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자체가 그 이전까진 자기의 비극을 너무 가까이서 스스로 보았던 거죠. 근데 멀리 떨어져서 보니까, 그래, 이거 토마스 웨인도 내 아빠 아니고 다 아니고 이거 다 내 망상이었구나. 이게 그냥 개 같은 코미디라는 말이 딱 맞는 거죠. 그래서 엄마를 이렇게 딱 죽이고 나서 뭔가 자유로워진 듯이 창문에서 쏟아지는 이 햇빛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즐겨야죠. 드디어 뭔가 햇빛을. 이 햇빛, 자기의 본성을 눈뜨게 되면서 자신의 조커의 어떤 본능을 깨우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자기가 출연하게 될 머레이 쇼의 리허설을 혼자 해보죠. 맞아요. 근데 이때도 그 자신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어떤 농담을 해요. 내가 뭐 농담 하나 준비했어요 이러면서 자기 머리를 향해 총구를 겨누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거기서도 어떤 자기 파괴적인 느낌?
음, 스스로를 죽이려는 느낌? 그러니까 아서 플렉이란 자아가 아직 죽지 않은 듯한 느낌이 저한테는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음, 조커라는 자아를 완전히 깨우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일단 어머니를 죽였고, 그리고 자기의 정신적인 아버지를 인 머레이를 이제 죽여야 할 단계가 아직 이 아서에게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네. 아직까지는 이 리허설 할 때까지는 자기가 그냥 무대에서 죽을,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았어요. 맨 음. 처음에 그 이웃집 여자랑 그 자기 머리에 방아쇠 당기는 거 했을 때는 농담이었지만 요거 음, 직전에 모든 게 자신의 망상이었다는 걸 깨닫고 이웃집 여자의 소파에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잖아요. 그게 맞아요. 얘 이거 이제 진짜구나. 시리어스 하구나. 그런 느낌이어서 마지막으로 이 무대에 대한 리허설을 할 때는 아, 얘가 이런 끔찍한 농담을 하고 죽는 걸 선택을 했구나. 자기 노트에 적었듯이 자신의 음, 죽음이 삶보다 더 가치 있기를 요거를 음. 실천하는 거를 지금 마음을 먹었구나. 요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저는. 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맞습니다. 그 이제 그냥 그렇게 생각했다가 진짜 마지막에 자신이 사람들한테 신격화되는 걸 보고 마음을 바꾼 걸 수도 있고 뭐 음.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대화하다 그때의 보니까 상황이. 빡쳐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치.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막 머리도 염색하고 얼굴 화장하고 음. 점점 조커로 음. 변해가죠. 맞아. 그, 분장을 하는 중에 이제 집에 같이 이전에 그 광대 회사에서 일했던 렌달이라고 자기한테 총을 줬던 친구랑 게리라고 난쟁이 이렇게 병을 앓고 있는 것 같은 친구가 두 사람이 찾아오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어 그 아서가 "나 근데 회사 잘렸다." 그리고 렌달이 들었다." 뭐 요런 얘기를 하다가 렌달한테 총을 겨누고 렌달을 쏘고 이제 그 난쟁이 친구한테는 "나에게 잘해 준 건 너 하나뿐이었다." 음. 하면서 보내고 이제 뭔가 가위로 마지막을 죽이죠? 준비 가위로. 가위로 죽이는구나. 네. 맞아요. 가위로 죽이고 어쨌든 게리라는 친구는 이렇게 보내주면서 정말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까지 막장으로 가는 게 뭔가를 준비하는 건가?'라는 걱정도 되고 약간 위기감도 고조가 되면서 이제 그 막으로 끔찍한 치닫는 것 상황에서 같아요. 근데 음. 난쟁이 친구가 잠긴 문 키가 안 돼 가지고 고개를 푹 떨구면서 "제 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끔찍한 상황과 대비돼서 너무 웃긴 거예요, 그 상황이. 역시 그쵸. 행오버의 토드 필립스인가? 약간 그런 그 장면이 좀 부분들 웃기죠. 그쵸. 근데 재밌었어. 조커의 이러한 그 살인이, 그러니까 논리가 있다라는 것들이 좀 이렇게 나름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장면인 것이, 그, 그 동료는 죽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혔던 동료를 죽이지, 그 난쟁이인 그 친구는 죽이지 않잖아요. 왜냐면 걔는 날 항상 도와줬으니까, 날 생각해주고. 그러니까 이, 이 이야기의 논리로서 보면은 지하철에서 죽인 3명도 금융맨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병폐가 만들어낸 어떤 고담 시티라는 논리로서 생각해 볼 때 금융맨은 죽일만 한 거죠. 아서 플렉의 입장에서. 그리고 어, 어머니를 죽이고 근데 자기를 그거는 괴롭혔던 이 나중에 사회의 친구를 합리화인 것 죽이고. 같아요. 어. 그러니까 금융맨을 죽였던 거는 사실 계획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우발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회가 이유를 만들어 줬던 거고 그 어머니를 죽인 이후에 이제 살인에 대해서는 자기가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심취하지 않았나. 이제 그 근데 이게, 이유들을 그러니까 만들어 나가고 합리화라는 게, 본인 스스로. 음. 아까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조커, 음. 이 아서 플렉의 입장에서 말한다기보다는 그냥 이 이야기의 논리로서 음. 이 아서 플렉이 향하는 어떤 이야기의 충고가, 논리로서. 이야기의 논리로서 금융맨들을 음. 죽이고, 그러니까 이 시위대가 왜
금융맨들이 죽었을 때 동요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과연 음. 약자, 여자들이 죽었으면 동요했을까? 아닌 거죠. 이 사회의 강자들, 이 사회의 부유층들, 이 자본주의의 병폐를 만들어낸 것 같은 그런 인물들이 죽었을 때 그래서 시위대가 동요했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 여자가 죽었을 때 동요했을까 좀 위험 발언일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동요했을 것 같아. 어느 부분이든 약자가 죽었으면 이거 몰라 이걸 자르던지 해라. 뭔가 나 위험 발언인 것 같은데. 아니, 어쨌든 이건 위헌 발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회에 만약에 조커가 아까 그래? 아스플렉이 여자를 응. 우발적으로 죽였다고 해요. 그럼 시위대가 동요했을까? 이 사회가 분노로 일어났을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노로 일어났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 근데 분노가 그게 어딜 향하냐는 방향성이 거지. 방향성이 바깥으로 다르겠지.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빈곤층이나 음, 서로에게 될 수가 그러니까 있겠지. 아서나 맞아. 시위대를 같이 놓고 본다면. 응. 그러니까 그럼 그 분노가 아스플렉에게 방향성은 향하겠지. 다르겠지만 정말 그 사람들이 분노했을까라는 질문.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방향이 그,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말처럼 들리니까 나는 그 발언이 위헌 발언이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아무도 들고 일어나지 그러면은 않았을 거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시민들의 분노가 아서플렉이란 어떤 개인을 향할 것이지 이 사회 전체로 향하진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그렇게 조커라는 말을 이야기 해줘야 안에 될 것 논리 같아. 안에서 네, 그래서 죽은 인물들이 어떤 당위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응, 응, 응. 당위성이 만들어 가진 거죠. 맞아. 어떻게 보면은 그 지하철에서 3명의 남자가 죽은 것도 방 안에서 처음에 잘못 쏘여진 것과 같이 두 번째 오발탄인 건데 거기에는 이 약간의 정신불안과 감정이 들어가 있지만 야 이거 잠깐만 우발적이라고 두 번째 지하철도 오발탄이라고 볼 수 있을까? 3명을 죽였는데 마지막은 그것도 쫓아가서 죽였는데 근데 자기 방어에 대한 거는 맞는 것 같아. 음, 어, 좀 방향을 정하자면 죽여보니까 금융권과의 사람들이었고 그게 이제 그치. 사회 반응의 촉진제가 된 거지. 근데 이거를 내가 기폭제가 된 방금 거지. 전에 질문했을 때 양양님이 대답해 주신 건 이게 그 사람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사회적 입장에서 그게 납득이 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냥 사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부유한 사람들이 처단당했다. 뭐 되게 나쁘게 보이는 부유한 사람들이 처단당했다가 그냥 이야기 흐름에서 정당성이 부여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대.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논리에서 왜 이 사람들의 직업이 금융맨들이었을까라는 음, 거죠. 그쵸. 그건 이유 없음, 그냥 아무렇게나 막 금융맨으로 넣은 게 아니라 이 음, 이야기 안에서 금융맨들이 죽어도 된다라는 어떤 당위성이 이 이야기 논리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직업군의 캐릭터들이 죽은 거죠. 음, 맞다 기저에 깔려 생각하네. 있었던 거죠. 그런 부유층에 관한 그런 저항감과 좀 감정의 폭발의 대상이 부유층이라는 것에 대한 그 사회적 기저가 영화에서 그렇게 보여지진 않았지만 깔려 있었던 거죠. 아서의 그 행동에 의해서 폭발이 될 만큼. 음. 음. 80년대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사실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라 생각해요. 지금은 시대상이 어떤가요? 근데 사실 저 어릴 때만 해도 음.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어릴 때 집에서 드라마를 막 어머니나 뭐 아버지나 같이 틀어놓고 보면은 그냥 사실 드라마에서도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유한 집안 사람들이 악하게 나올 때가 많거든요. 한국 음. 드라마에도. 우리 어릴 때. 뭐 요즘에야 뭐 좀 덜해졌다고 하지만 뭔가 늘 뒤에서 술을 쓰고
되게 사회 악같이 나오는 사람들은 늘 부유한 사람으로 그려지는데 근데 그게 미디어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 근데 요즘은 좀 그런 시대는 조금 지나지 않았나 생각은 해요. 뭐 남아 있긴 하겠지만. 저는 갑자기 그 아베 총 맞은 게 생각나가지고 그거는 음. 완전히 목표 지향적으로 쟤를 죽여야겠다. 저 위에 있는 애를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실행을 한 거지만 아서와는 다르게 그치. 그러게요. 갑자기 그게 근데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베 신조의 총격은 좀 비슷하면서도 살짝 다른 결일 수도 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총리였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지배층에 대한 분노도 분명히 있지만 정치적인 것도 섞여 있어서 반반? 음, 그냥 어디 장면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죠 지금? 다시 되짚어 친구 봅시다. 죽이는 장면. 친구 죽이는 장면. 그래서 친구를 죽이고 이제 조커로 이제 완벽하게 분장을 해서 이제 계단을 내려가면서 춤을 춥니다. 이제 정말 조커가 될 준비를 마친 듯이.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면서 스스로 너무 희열에 가득한 춤을 추면서 내려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형사가 쫓아오죠. 그래서 난데없는 추격전이 펼쳐지는데 그러고 나서 도망치는 동안 그 코미디 쇼로 향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는데 풍경이 고담시티의 풍경이 완전 달라져 있죠. 왜냐면 사람들이 모두 조커 가면을 쓰고 있고 이런 조커의 분노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들고 일어서서 이 고담시티의 풍경들이 달라졌다라는 것들을 이 추격전의 동선과 함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도망치는 장면, 조커가 도망치는 장면 계속 나오지만 달리는 장면, 이 달릴 때의 풍경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아무도 아스플렉이란 인물에게 신경 쓰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지만 지금 달려오는 이 고담시티의 풍경은 모두 이 조커라는 캐릭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포커스가 가고 있죠. 그래서 이 도시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 추격전의 어떤 기능도 충분히 해내고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네. 코미디 쇼에서 관심 받지 못하던 아서에게가 아니라 우발적이지만 살인을 했던 그 조커의 모습에 그 고담시티의 사람들이 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그 달라진 아서블랙의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맞아요. 네. 그 이전에 상상에 그 이웃집 여자랑 데이트하는 장면에 뉴스 같이 보는 장면 있잖아요. 거기에 비질란테라고 지칭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그럼 어떻게 아서플렉을 조커를 보고 있는지 그것도 좀 보여주는 건 것 같아요. 자경단이라고 표현을 한 게 정말 한국에서 홍길동인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기대 아닌 기대를 하면서 그 모습을 씌워서 보고 있는 거죠. 이번에 베테랑 2에서도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사적 제재, 좀 치외 맞아요. 법권. 근데 베테랑 2 감독님 이제 류승우 감독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그 오히려 조커랑 조금 더 많이 비슷한 것 같은 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악에 대한 행위를 하는 거에 자기가 뭐 어떤 영웅 의식이거나 이런 게 없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식으로 영화 극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류성환 감독님 인터뷰 봐도 어떤 빌런에게 감정이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만들고 싶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로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홍길동처럼 보지만 그 자신은 아닌 거니까 조커랑 쪼끔 더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어떤 뭐 홍길동류의 자경단류의 다른 영화나 드라마들이랑 다르게.
맞아요. 지금 한국에서 사적 제재에 관련된 이슈들이 사회적으로도 민감하기도 하고 그런 콘텐츠를 바탕으로 그런 소재를 바탕으로 많은 콘텐츠들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한참 앞서서 미국에서 이제 그런 사적 제재를 모티브로 한 고담 시티를 배경으로 한 배트맨이 있었고 그 베테랑 2도 마지막에는 좀 다크나이트가 생각날 수밖에 없는 결말로 구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조커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슈가 여전히 지금도 좀 유효하다는 생각이 들고 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머레이 쇼의 대기실로 넘어갑니다. 대기하고 있는 아서 플렉의 이제 꿈에 그리던 머레이가 찾아오게 되는데 이때 장면들을 어떻게 보셨어요? 이때 딱 그 무대 뒤에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 있잖아요. 그때 이제 커튼이 형형색색의 이 커튼이 이렇게 있고 정말 이제 조커로 분하기 전에 그 직전의 어떤 모습 그래서 이제 뭔가 나오는 걸음걸이도 그 이전과는 완벽하게 달라진 코미디언의 모습 정말 자신의 자아를 완벽하게 찾은 어떤 예술가의 모습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자기의 출처를 알고 그것이 모두 망상 그리고 그 망상 속에 어떤 희망 같은 것들은 완벽하게 없는 거구나. 근데 내가 그냥 나 자체가 하나의 엄청 거대한 농담이구나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난 다음 그 이전까지는 이 모든 비극이 자기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총구를 자신에게 향하는 액션, 그 모든 게 내 탓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액션을 펼쳤는데 이때 이르러서는 그 총구가 이 사회로 향하는 바깥을 향하는 액션을 취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의 변화를 지금 아서플렉이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아서플렉에서 조커가 지금 된 어떤 모습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에서 이렇게 포즈 잡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그 인터넷에도 유명해요. 그 누구야 짐 캐리가 스탠딩 코미디 쇼 할 때 표정 얼굴 흉내내는 거 있잖아요.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던가 그 휴잭맨이 아니라 그 원래 조커 누구더라? 히스레죠? 아무튼 그 샤이닝 배우 나 이름 기억 안 나. 잭 니콜슨. 잭 아무튼 니콜슨. 잭 니콜슨이나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 얼굴을 흉내낼 때 점점 이렇게 실시간으로 변하잖아요. 맞아. 그것처럼 아서 플렉이 조커로 변하는 그 순간 실시간을 이렇게 막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꾸물꾸물거리면서 이렇게 뭔가 진화하는 듯한 모습으로. 포즈를 잡을 맞아. 때 그래서 그 네. 진화하는 그러면서 이제 쇼에 등장해가지고 앉아서 조커가 준비한 농담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농담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처음에 준비한 농담의 내용이 뭐 낙낙 해가지고 뭐 누구세요 하니까 뭐 아드님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서 죽었어요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아들이 말하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스플렉?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아스플렉은 죽었다고. 그런 건 없는, 아스플렉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이미, 그리고 지금 그걸 말하는 대상도 자기가 정신적인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머레이 앞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가 알던 어떤 아스플렉은 죽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듯한 농담이었어요. 자기의 처지를 좀 우회해서 얘기하는 농담이었다고 좀 생각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아스플렉을 좀 진정시키려고 하나요? 아무튼 아스플렉을 막 이제 끌어내려고 하다가 아스플렉이 막 말을 막 쏟아내죠. 이건 맞아요. 너네들이 나한테 관심도 없었고 너네들 이거 다 니네 탓이고 이러면서 분노를 쏟아냅니다. 맞아요. 주변에서 계속 "그거는 하면 안 되는 농담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쏟아내다가 맞아. 그리고 그 자기가 금융맨 3 명을 죽였다라는 얘기까지 이제 번져가고. 그게 뭔가 그 선언이 어떻게 보면은 그래 내가 이 사회가 만들어낸 괴물이야. 봐봐. 약간 이런 느낌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음음음. 이제 조커가 마지막 농담을 한다고 막 쏟아내더니 갑자기 총을 꺼내서 머레이를 쏘게 되죠. 음. 근데 이게 긴장감을 주는 장면 하나도 없이 꺼내자마자 팡 쏴 버리니까 너무 충격인 거야. 맞아요. 보통은 이제 누군가 누구를 죽일 때 이렇게 총을 꺼내고 이걸 총을 보는 사람의 놀라는 리액션 샷이 있고 그리고 방아쇠를 뭐 당기는 인서트 샷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정말 측면으로 둘을 같이 보여주는 거여서 꺼내자마자 빵. 그러니까 좀 이 되게 뭐, 이 네. 영화 같은 장면이었어요. 조커 영화 같은.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은 꼭 멀리서 찍어요. 그러니까 총을 딱 쏘는 순간이나 죽는 순간은 그 음. 장면을 뭔가 극적으로 구성하려고 하는 시도는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떨어져서 보여줍니다. 아스플렉의 어떤 비극을 가까이서 바라봤던 카메라와는 달리 이 사람이 분노를 표출할 때는 좀 떨어져서 그냥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분노에 동하게 되는 것들, 그걸 극적으로 연출한다는 것 자체를 좀 경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을 향하던 어떤 아스플렉의 총구가 드디어 이제 이 사회로 혹은 자신의 아버지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죽였고 또 정신적인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머레이를 죽이고 나서 이 사회에 어떤 선언을 하죠. 그 카메라를 보면서. 조커로 정말 태어나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장면에서의 호아킨 피닉스의 연기가 정말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화면을 장악하고 그 당시 진짜. 극장 어떤 관의 분위기도 완벽하게 장악하는 배우의 모습이었어요. 음. 진짜 저는 뭐 과하다면 과하지만 이 연기 때문에라도 이 영화를 볼 이유는 충분하다라고 음, 생각될 정도로 심지어 그 연기들에 집중시키려고 하는 연기들은 또 클로즈업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음, 연기의 교과서처럼 '이 사람의 감정 표현을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 음. 맞습니다. 그리고 이때 총을 쏘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요. 달려가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이전까지 음. 아서플렉은 총을 쏘면은 당황했고 그걸 숨기려 했고 도망치려 했고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더 이상 그러지 않죠. 그냥 음. 굉장히 당당해진 거예요.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왜냐면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망상을 음음. 꾸지도 않고, 그것들이, 어, 의미 없다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가 이제 경찰에 잡혀서 연행되는 모습으로 다음 장면이 이제 이어지죠. 근데 음,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바뀐 거 보면은 뭔가 이제 트리거들도 있지만 그동안 받아먹던 약들이 이 사람의 폭력성을 좀 누르게 만드는 약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 사회 안에서 통제를 그냥 아예 줘 버리는 거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음, 이전에 병원에 gat혀 있던 장면들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음. 근데 그게 좀 어떻게 보면 또 우회적인 비판이기도 한 것 같은 게 그 상담사가 상담사에 그 얘기하잖아요. 너 내 말 안 듣지라고 얘기하잖아요. 너 내 말 음. 안 듣지? 약이나 줘라고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차피 내 말 들어주지도 않는데 음. 그냥 약이나 주고 끝내자.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보면 되게 정성스럽게 시간을 써서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치유해줘야 될 부분을 그냥 약 하나에 떠넘기는 거죠. 그러면 그 약 하나가 이 사람의 되게 모난 욕망들 그런 부분들을 강제로 이렇게 깎아주잖아요. 그게 진통제일 수는 음. 있으나 해결책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담시티가 그런 방식으로 커져온 게 아닌가? 그냥 진통제만 주고 해결을 해주지 않는 그 당시의 고통만 잠깐 참아내고 넘어가는. 그래서 그 문제가 곪고 곪다가 조커라는 인물이 등장함으로써 모든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음. 하이라이트 엔딩의 어떤 굉장히 폭력적인 시위 장면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음. 저 딱 이제 그리고 나갔는데 이전보다 더 커진 폭동 사이에 있고 사람들이 이제 그 음, 광대 가면을 다 쓰고 있고 조커가 그거 음, 보면서 자기가 하는 행동들을 다 합리화하는 순간이 음, 됐을 것 같아. '내가 하는 그때 이제 것들을 지지받고 있구나.' 음. 음, 그때 그 경찰이 야 이거 다 니 때문에 그런 건데 어쩔 거야 이랬는데 아름답다고 표현하잖아요. 이런 분노한 시민들의 모습을. 음. 그러면서 이제 추종자가 앰뷸런스로 그 경찰차를 치여가지고 의식을 잃은 조커를 시위대들이 꺼내서 경찰차 위에서 다시 이렇게 일으켜 세우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음. 뭐랄까 일종의 부활처럼 아서 플렉이 이제 완벽하게 죽고 조커로 다시 부활한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음. 그것을 쳐낸 게 앰뷸런스잖아요. 사람 구하는 차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 조커라는 인물이 썼던 농담, 내 죽음이 내 삶보다 더 가치 있기를 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다시 태어나는 것을 암시해주는 거였을까라는 생각이 뒤늦게 좀 들기도 하고 결국에는 아서플렉이란 자를 완전히 죽이고 나서 조커로서 완벽히 부활했을 때 사람들은 모두 분노하고 있지만 동시에 조커의 가면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조커의 가면은 웃고 맞아요. 있잖아요. 스마일. 이 남자의 목표는 사람들이 웃기를 바라는 거였어. 근데 결국엔 사람들이 웃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욕망을 달성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입가 주위에 묻어있는 피로 스마일, 입꼬리를 이렇게 올려내는 그런 동작을 취해내면서 정말 조커로서의 완벽한 어떤 음. 부활, 탄생을 알려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미장센이 그게 너무 좋았어요. 이제 음, 차 밖에서 폭동을 지켜보는 차 유리로 조커가 보이는 음, 것도 있고 그 피로 웃음 그려 놓은 게 '와 이거는 미술 진짜 좋다. 네. 정말 그러니까 이 이게 영화의 볼거리로서 함축적이다.' 음. 음, 좀 즐길 거리가 있으니까 조커의 탄생을 이렇게 즐기면서 볼 수 있는데 그 아까 전에 토크쇼부터 그 총 쏘는 것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살인에는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쵸. 이게 아서 플렉의 살인 행동에 있어 가지고 자꾸 경중을 따지게 되는 거예요. 얘는 죽을 만해서 죽었고 얘는 그렇게 죽을 만한 것까지는 아닌데 근데 요게 어 그러니까 요게 자꾸 뭐랄까 머릿속에서 저한테로 혼란이 오는 거예요. 분명 죽이는 거에는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을 만한 게 전혀 없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아서가 속한 사회적인 상황이나 혹은 말도 안 되는 불공평한 환경에서 겪은 아서의 행동을 보면은 또 그렇지 않단 말이죠. 누군가 싹 죽였으면 좋겠고 못되게 하는 사람. 음. 맞아. 그러다 그게 보니까 이 아서 플렉이 토크쇼에서 말한 게 머레이가 그러잖아요. 금융권가의 사람들이라서 죽였나요? 아니요. 그냥 절 못되게 해서 죽인 것뿐이에요. 근데 음.
그 이후로 머리에 대갈통을 날린 거 보면은 아니 얘는 그렇게 자기를 못되게 군 것 같지도 않은데 죽이는 거 보고 갑자기 혼란스러운 거야. 그 두 분의 얘기를 듣고 있자니. 그래서 근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어, 좀 음. 근데 그 아서 플렉의 그랬어요. 입장에서 보면은 머레이를 머레이에게 총구를 겨눌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은 자기의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인물에게 배신당했잖아요. 결국 음. 그가 자신을 조롱거리, 웃음거리로 삼기 위해서 이 쇼에 불러 세운 거잖아요. 근데 그 웃음이란 게 얼마나 이 캐릭터에게 중요한 가치이다 보니 이 인물의 어떤 욕망으로 하면은 머레이한테 총구를 겨눌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 조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말할 때 항상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 비판받는 부분들은 범죄자를 미화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쵸. 범죄자한테 서사를 살인의 만들어주고 미화, 폭력의 미화. 살인을 미화하고 거기에 우리가 동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항상 이런 피카레스크 장르의 이야기에는 항상 따라오는데 어, 그것도 맞는 말이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건 다 알잖아요. 왜 우리 빌런한테 그 서사를 만들어주면 안 되고 이게 나쁜 거고 우린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커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하고 저는 당시 기억에 남는 일화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니가 조커를 영화관에서 보고 오셨어요. 근데 저는 어머니가 당연히 싫어할 줄 알았어요, 그 영화를. 근데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음. 거예요. 넷플릭스에서 한 번 더 보고 아, 싶다는 거. 진짜? 그래서 제가 이 이유를 얘기하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거기서 어떤 감정을 느꼈길래 그 영화를 한 번 더 보고 싶어 했을까?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이야기가 비판받는 지점을 우리가 조금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면은, 이 이야기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지점들, 고담시티가 디자인하고 있는 이 도시의, 이 사회의 모습들, 너무나 이 빈익빈부 있고 격차가 너무나 떨어져 있고 그것들을 극복하기에 노력하기에는 그 격차가 너무나 멀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길 수 없는 분노들, 해결되지 않는 어떤 감정들, 그 분노에 대해서 좀 마음이 이끌리는 게 아닐까? 약간 좀 그렇기 때문에 그 조커의 어떤 무차별적인 분노를 보면서 위험하게 좀 끌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조커가 흥행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병들어 있다라는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친구한테 물어봤었어요. 그 영화를 전공하지 않는 친구한테 조커 봤었느냐? 봤대요. 재밌었느냐? 그랬어요. 사실 내 질문도 잘못된 거야. 재밌게 봤냐? 응. 그랬는데 그 친구가 조금 머뭇거리더라고요. 머뭇거리다가 어, 그냥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망가지는가에 대해서 잘 알게 됐더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를 음. 즐길 거리로서는 대중들이 볼 수 없다는 게 그 깔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무의식적으로 살인에 대한 폭력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건드리는 거니까. 근데 그리고 이게 토드 필립스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이게 뭐 사람들이 되게 잔인하고 그런 영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타 영화들에 비하면 그렇게 잔인하지 않다. 이게 현실적인 세상을 반영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건 것 같다라고 하거든요. 사실 뭐 여타 다른 액션 영화나 존윅 시리즈만 해도 팬 많잖아요. 근데 훨씬 더 잔인하고 뭐 테이큰 시리즈도 그렇고 근데 그거를 보여준 방식이 '이건 완전히 허구구나.'라는 것과
여기서의 사람의 이 심리 감정을 따라가면서 보여주려고 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그렇게 느낀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게 근데 그 영화랑은 좀 다른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여준 이런 액션들, 이 표현이 어떤 감정을 자아내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 윅이나 테이큰 같은 것들은 사실 쾌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사이다스러운 감정들, 쾌의 감정이 주로 드는데, 조커가 저지르는 살인 같은 것들은 인간 내면의 되게 어두운 욕망들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불쾌한 감정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표현하고 있는 어떤 층위 자체가 좀 다르긴 한데, 조커는, 그러니까 조커라는 캐릭터, 고담시티라는 가상의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외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 이거는 가짜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마음의 막을 하나 이렇게 씌워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흥행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만약에 조커라는 캐릭터가 아니고, 그냥 네. 어디 주인공 이름이 앤디고 뉴욕에서 앤디가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성공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근데 이게 같은 그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캐릭터 IP의 막이 있는데, 그 울타리가 있는데, 우리가 조커 가면 안에 아서의 얼굴을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보아오니까 그게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거지. 불편함과 진정성이 같이 다가오는 거지. 예를 맞아. 들어서 그 한국에서 최근에 그 스탠딩 코미디 쇼 되게 많이 부흥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중 한 명이 그 장애인 코미디언이 있거든요. 아, 알아요. 그 약간 어눌하게 외소증. 실제로 외소증 가지고 있는 분이 장애인 스탠딩 코미디를 하는데, 만약에 그분이 자기가 굉장히 그 유쾌하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코미디를 하세요. 근데 그분이 그 자신이 느꼈던 그런 피해에 대해서 되게 좀 아픔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면서 코미디를 했다면 좀 코미디로 못 볼 것 같은 거예요. 막 갑자기 그 순간이 생각나가지고 당당하게 코미디를 하지 못했다면은 제대로 못 즐길 것 같은 거예요. 되게 복합적인 감정이 한 방에 들고, 비슷하게 조커에서도 우리가 그냥 만화 캐릭터라는 틀에서 보고 있지만, 이게 그 이전에 아서가 고통스러워했던 거를 보니까 정당성이라던가 합리화라는 게 끼면서 헷갈려 하는 거죠. 근데 그와 동시에 가장 매력적인 빌런의 탄생이라는 거는 즐겨야겠으니까 맞지. 이야기 자체가 좀 합리화,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하는 것 같고. 저 양양님이 말하신 거에 할 말이 있는데, 어쨌든 저도 양양님이 말한 것처럼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오해하신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 감독님이 사람들이 이게 너무 폭력적이다라고 말하는데, 폭력성으로만 따지면 그렇게 여타 사람들이 즐기는 다른 영화에 비해 폭력적이지 않다. 다만 느끼는 감정이 달라서 그런 거지. 라고 한 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한 거고. 어쨌든 그리고 이 영화가 정말 매력적인 빌런의 탄생이기도 하지만, 그 반면에 또 우리는 기대하는 바가 또 생기잖아요. 이 뒤에 브루스 웨인이 배트맨으로의 탄생도 이때 같이 시작이 되는구나. 부모님이 이제 그 조커 가면을 쓴 무리에 의해 죽임을 당하니까. 그래서 두 캐릭터에 대한 시작점을 같이 상상해 볼 수 있어서, 기존의 이 원작 원래 오리지널 카툰 그리고 영화 이런 시리즈를 좋아하던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그 기대감 때문에 즐겁게 볼 수 있는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에필로그가 다시 또 상담으로 돌아와가지고 마지막에 한 방을 날리잖아요. 그 상담사한테 조크가 생각났어요 이러면서 뭐냐고 물어보니까 당신은 이해 못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여태껏 진행됐던 이 영화의 모든 것이 조커의
그냥 거대한 농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음, 혹은 음, 아스플렉의 망상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음, 이 이야기를 하나의 문장으로 한마디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음, 그리고 복도를 나가는데 발자국이 빨갛죠. 맞아요. 음, 노인을 위한 나라는 막 어떠처럼. 나가는구나. 이제 그냥 막 나가는구나, 조커. 음, 음, 이게 어떻게 이번에 좀 보면은 그냥 기대되네요. 음, 그 실제 상담사를 죽인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영화 전체를 통틀어서 이 아서에서 조커로 변한 발자취를 은유적으로 나타낸 걸 수도 있고. 뭔가 이번 영화에서 어떻게 그려질지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우리가 봤던 지금 얘기를 했던 조커 영화에 관한 조커는 음, 우리가 기대했던 조커에 비해서는 사적인 부분을 더 많이 보여줬잖아요. 이 사람이 음, 왜 이렇게 되었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기대하는 조커의 부분은 이유 없는 악당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원래 그 오락 영화로서의 DC 코믹스 기반의 영화들에 나온 조커가 정말 이유 없는 악당, 그냥 악이기 때문에 음. 악인데 이 2편에서는 어쨌든 한번 탈바꿈이 됐으니 그런 모습을 보여줄지 아니면 어떤 조커의 모습으로 그려줄지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니까요. 이 폭력을 처음에 지하철에서 사람을 죽이고 그 여운이나 자기의 감정을 표출할 때 완전히 예술적으로 춤으로 표현을 했던 거를 생각을 하면은 이 편에서는 이러한 조커의 캐릭터가 느끼는 감정의 예술성을 극대화시켜서 표현을 할 건지 폭력이나 살인의 정당, 합리화 같은 거를 다시 한번 끌어 들어와서 좀 더 심층적으로 표현을 할 건지 요것도 궁금하고. 음, 근데 저는 영화는 뭐 저도 기대가 되는데, 아, 이 편을 풀기 진짜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어, 아소플렉이 볼 맞아요. 수 있는 어떤 끝을 한번 본 느낌인데, 또 그러니까 음, 배트맨과 대결하는 것이 다음일 텐데 이 사람으로 보여줄 수 있는 끝이 음, 또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편을 뭐 보진 않았지만 감독이 처음 생각을 했을 때 음. 풀기 되게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 주관적인 감정에 동요되는 거는 사실 그 할리퀸한테 더 비중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음, 음, 조커를 바라보는 할리퀸. 그러니까 네. 할리퀸 이전에 또 누구겠죠? 그 레이디 가가가 어떻게 할리퀸이 되는지에 대한. 저는 오히려 그런 전사는 이제 끝나고 조금 더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빌런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이거는 우리 각자의 생각이고 영화를 까봐야 아는 거니까 음, 기대가 되네요. 다들 근데 사실 이 조커를 하나의 그 만듦새만 보고 얘기한 거고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좋아하시나요? 저는 맨 처음에 초반에 일부의 초반에서 말씀드렸던 음. 그 호아킨 피닉스를 전시시켜서 좀 음. 거북하게 만든 그 폭력을 미화로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거북함을 느낀 게 아니라 이 음. 작품 자체를 호아킨 피닉스가 좀 똥꼬쇼 하면서. 왜 돈코츠라고 표현해요? 아, 연기 특히 기깔나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근데 되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을 전시해 놓다시피 하고 호아킨 피닉스 연기 보러 하는데 그걸 깐 수준이 너무 이 사람의 민낯까지 보여낸 느낌인 그러니까 그 거잖아요. 영화 속 설정이나 소재에 대한 거를 완전히 배제하고 약간 아 그냥 포르노의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저한텐. 음, 음, 음. 음. 맞아. 공감이 좀 가요. 그-
저는 뭔가 이 영화가 만든 거는 잘 만들었다 생각하는데 그냥 아까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제가 기대하는 거는 오락 영화로서의 배트맨 시리즈 안에서의 조커였거든요. 사실 다크나이트에서의 조커가 너무 인상이 세니까 정말 이유 없는 악의 이유를 주지 않는 거를 기대를 하는데 사실 여기서는 이제 조커가 주인공이기도 하고 이 사람의 감정에 동요되게 만드니까 사실 이 악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사람의 어떤 배신감이나 버림받은 마음을 동요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대하던 조커는 조금 더 쾌감에 집중돼 있고 이런 내가 감정의 동요가 들어가지 않는 조커를 기대하는데 음. 음. 어쨌든 2편 영화는 보면은 예고편 음. 보면은 좀 그런 거를 충족시켜 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사실 조커 이 영화 자체는 좋지만 뭔가 이 큰 세계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조금 아쉬운 건 있어요. 너무 많은 서사를 부여했다. 음. 저는 영화를 개봉 당시에 극장에서 봤을 때는 용우님이랑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당시에는 별로 재밌게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호아킨 피닉스를 활용하는 방식에 뭐랄까 되게 좀 거부감이 느껴지는 게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영화를 전개하는 방식도 뭔가 택시 드라이버나 코미디의 왕이 많이 떠올라서 여기에 그 택시 드라이버 코미디의 왕의 고담 시티와 조커라는 옷을 입힌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느낌이었어요. 그 볼 때 당시에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별로 재밌게 보지 못했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다시 봤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때 사회보다 지금 사회에 더 어울리는 영화 같더라고요. 뭔가 한국 사회가 이제 코로나를 지나고 나오면서 뭔가 사적 제재에 대한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언급이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뭐 문제가 안 됐던 건 아닌데 지금 오히려 이런 조커가 말하는 이슈가 지금 사회에서 더 밀접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제 다시 보면서 이래서 사람들이 조커를 좀 이 영화를 좋아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인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연출하는 것도 또 자세히 보니까 잘 연출했던 장면들도 몇몇 개가 이제 보여서 처음 봤을 때보다는 더 재밌게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병원 복도씬에서 피 발자국을 남기며 멀리 떨어져가는 조커가 코미디의 한 클리셰죠. 복도를 좌우로 뛰어다니면서 톰과 제리처럼 추격전을 펼치는 걸로. 뭔가 이 영화가 뭔가 모든 게 쇼였다는 느낌도 좀 들고 뭔가 그런 그 장면이 뒤에 엔드 그 폰트체도 그렇잖아요. 완전 고전 영화 끝날 맞아요. 때처럼. 이 영화가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쇼이자 농담이다라는 어떤 터치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닐까. 저희도 뭐 어쨌든 영화 2편 기대하면서 초읽기 다시 한번 해본 거고 기대가 되네요. 네. 이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하고 다시 볼 생각을 하니까. 두서없이 배출하고 정리해 보니까 음. 2편에서는 어떤 태도를 가질지 궁금하고 1편에서 불만족스러웠던 저한테 좀 합당할 만한 의견을 좀 내세울 수 있을지 그것도 궁금하고. 조커는 좋습니다. 장면들은 진짜 좋은데 뭔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쉬운 영화인 것 같아. 이게 뭔가 기대하는 부분이 있나. 장면 진짜 잘 찍고 구성 잘하고 이런 것들은 꽤나 있는데. 좋습니다. 저희 조커는 저희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시죠. 2편 나오면 또 바로 이어서 해보시죠. 네? 폴리아드 나오면은 네. 바로 해야 되잖아요. 조회수 빨리면. 그쵸. 아니 근데 그럼 용우님
그거 못 음. 하시는 거 아니에요? ASL? 아, 그러니까 그거를 뭐 느낌상으로 뭐 추측만 해보고 나중에 자료가 구해지면 스트리밍으로 구해지면 혹은 네이버에도 실시간으로 상영 중인 것들 많이 올라오니까 그거 구매를 해서 해봐도 되고 그치. 두 분들은 맞습니다. 그냥 느낌상으로 한 쇼트가 몇 초 정도 되는지 그냥 보면서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좋습니다. 1편이랑 어떻게 다른지 체크해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여기까지 하고 조커 마무리를 하고 저희 영영시내는 다음 방송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